2015년 5월 8일 매년 어버이날을 챙기던 딸 선정 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지만 오늘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린다는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은 죽은 채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충북 제천의 야산에서 시멘트 속에 묻힌 채로 말입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을 앞두고 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한 영어 학원에서 잠시 일하게 된 선정 씨. 그곳에서 수강생 이 씨를 만나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엔 다른 연인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씨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얼굴과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놓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이런 고통을 겪던 선정 씨는 이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고 그게 선정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이 씨는 선정 씨를 살해하고 그녀인 척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왜 2주 만에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알린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가 이 피해 여성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는 이 씨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자기 딸의 신원을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그렇게 탄원까지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결국 이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이 씨의 폭행.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됐던 거죠. 네, 일단 2014년에 두 사람은 이제 영어학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씨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굉장히 친절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는데 단둘이 있으면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자고 있는 이 선정 씨의 집에 찾아와서 몸과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또 항상 그 외에도 자주 때려서 몸에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폭행 다음 날은 찾아와서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친구에게 너무 폭력적이고 무섭다, 나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호소도 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폭행당하다가 결국 2015년 5월 2일 마지막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결국에 자고 있는 이 선정 씨를 찾아와서 목을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가 정말 재원이었다고 해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희생을 당한 여성이 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안타깝고 아깝습니다만, 네, 이 선정 씨는 정말 이분의 노력,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면 더 안타깝고 더 속이 상합니다. 일단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혼자 유학길에 올라서 그 어렵다는 미국 사강 고등학교를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미국 뉴욕에 있는 명문대를 영어로 수업하는 데 가서 4년짜리를 3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알겠죠. 그런 어린 나이에도 외국에서도 동생들한테 선물을 챙기고 그리고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이제 처음 월급을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탔을 때도 500만 원이나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효녀였고요. 한국에 이제 다시 입국을 해서도 동생들의 학비를 내겠다고 이제 영어 강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또 취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선정 씨의 희생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자, 팀장님, 앞서 우리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 시신을 말이죠. 그냥 유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시멘트에다가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미국 드라마, 범죄 관련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장면들 좀 보셨을 겁니다. 시신이 온전합니까? 저렇게 되면? 예? 그렇죠. 지금 그 피해자가 그 피해자를 안매장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증거를 없애려고. 예. 그런데 뭔 생각했냐면 시멘트로 산에다 넣자. 완벽한 범죄를 꿈꿨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여행용 가방에다가 시신을 넣고 렌트카를 또 빌렸고 천물점 가가지고 뭐 고무다라라든지 아니면 석쇠라든지 이런 걸 샀어요. 사가지고 충북 제천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 산을 판 다음에 시체를 놓고 세면을 공구리 치게 되면 사실은 발각이 안 되거든요. 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 이 피해자가 실제적으로는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치게 되면 완벽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콩고리, 즉 세면을 바른다? 이건 연인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봤던 거죠. 아주 흉악하고 아주 살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 사회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자, 백 변호사님, 더군다나 말이죠. 저렇게 시신을 유기해놓고 그 피해 여성의 가족에게 피해 여성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또 조작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고 당일날 이 선정 씨가 가족이랑 통화를 했고 이제 이 씨가 선정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 선정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은 선정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사에서 선정 씨가 자진 퇴사해서 트레이닝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 증명서하고 손해배상 청구서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선정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 씨 입장에서 본인 휴대전화 들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가족들한테 전화가 와요. 본인이 압박감을 느끼겠죠, 당연히. 본인 휴대전화 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검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수를 한 것 같은데 또 한 차례 또 자살 소동까지 하고 나서 심지어 경찰들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손목을 긋는 방식으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가보니까 혈흔이 다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생각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시멘트로 안 매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시신을 안 매장하려고 했다. 근데 왜 제천에다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가 명당이라고 들어서요. 그리고 김 씨를 위해서 선정 씨를 위해서 소주도 뿌리고 제사도 지내줬다. 자, 진짜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백 기자. 재판부 판단 선고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전에 이 남성이 재판에서 한 행동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수까지 했었는데 재판에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겠다고 했는데 재판 시작을 앞두고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 8명을 선임을 했고 또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반성문도 36통이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장한 것이 피해자를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사망 원인은 천식이고 나는 시체 유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었고요. 결국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것도 형량이 너무 많다라고 항소를 했는데 2016년에 이 원심이 확정이 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징역 18년 딱 선고했을 때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마지막 재판에서 이 피해자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있다가 선고가 딱 나오는 순간 오열하면서 쓰러지셨대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이제 딸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셨겠습니까? 18년밖에 안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이 18년이라는 선고 형량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살해하고 그 이후에 휴대폰으로 살아있는 척 속이고 그러니까 아마 자수한 것이 좀 참작이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도 가족들이 계속 전화하니까 압박을 느껴서 사실상 자수 쇼를 한 것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살해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천식 때문에 사망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굉장한 강력 범죄들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결이 너무 양형 기준이 낮고요. 일단 그 양형 기준에 너무 집착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형량이 낮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아예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이 연인 간의 뭐 다툼 때문에 좀 우발적으로 살인 사건을 벌인 거야라는 취지로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은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상 공개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본인들 신상 공개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저는 법원에서도 좀 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능한 정도의 형량으로 되도록이면 양형 기준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6년 전 사건인데요. 6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엑스파일 이렇게 정리하고요.